그래요. 그런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합니다. 이해되죠? 자, 근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 A가 있고 B가 있어요. 그런데 얘는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얘는 모범생이에요. 모범생. 얘는 모범생인데, 자, 선생님이 있어요. 선생님이 있는데, 얘를 잘못했으면 어떡해요? 혼내죠? 모범생은 어떡해요? 뭐 칭찬하겠지. 잘하니까. 근데 이걸 가지고 A가, 아, 선생님 불평등해요. 왜 쟤만 혼내요? 이건 건 이게 불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해되나요? 선생님은 이 경우에 평등한 대우를 한 걸까요? 불평등한 대우를 한 걸까요? 평등한 대우겠죠? 왜요? 모든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부과합니다. 그 똑같은 기준은 뭐냐? 잘못은 혼내고 잘함은 칭찬한다. 이 규정을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. 이해되나요?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한다라고 말을 하면 선생님들은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게 불평등,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해되죠? 자, 그래서 모든 국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들, 내가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없어.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대우할 수 있는,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, 뭐냐 이거는? 뭐 도와주는 거예요. 도와줌. 이런 경우 있죠. 우리 집이 난 태어났을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어. 너무나도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비도 낼 돈이 없었어. 왜냐면 우리 집은 돈이 너무 없어서 나는 고등학교에 가는 대신 지금 당장 일을 해서 돈을 해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야. 이런 학생들을 복지로 뭐 줘요? 장학금 같은 거 주죠? 이것도 저번에 했어요. 이런 것들이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안 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평등은 실현되기가 어려워요. 그렇게 해서 이 복지도 정의로운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됩니다. 다시 교과서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 봐봐요. 몇 페이지니? 70페이지 네 번째 줄. 각자가 지닌 환경의 차이. 이 환경의 차이는 뭐냐? 우리 집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. 이런 거를 좁히는 정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복지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,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해되죠? 자, 그러면 이제 알겠다.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5가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죠? 안정과 평화, 자유, 평등, 복지, 인권이 5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구나.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? 하나라도 빠지면 정의로운 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자, 근데 이쯤에서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를 좀 느껴야 돼요. 뭐냐? 다음 거 한번 읽어봅시다. 이전 시간에 배웠던 국가의 유형 2가지 기억나나요? 소극적 국가랑 적극적 국가였죠. 적극적 국가. 이 파워포인트에서 펜 글씨를 쓰면 왜 자꾸 이런 게 나오나 모르겠어요. 감안해서 보세요. 이 각각의 장단점과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다. 혹시 눈치챈 학생이 있나요? 이 이상한 점이 뭘까?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과제로 나갈 거예요. 알겠죠? 한번 생각해가지고 수요일 되기 전에 제출해 보도록 하세요.